안녕하세요. 일반고대학고 군포 박쌤입니다. 오늘은 학기 초에 필요한 동아리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학생들이 계속 그 동아리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물어봐서 가이드 잡아주고 이야기 나눠주고 계속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도 좀 더 관련된 이야기들을 저희 학생들하고도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역시나 같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야기 영상을 좀 참고하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영상을 찍어봅니다. 기본적인 얘기부터요. 좀 심화된 얘기까지 좀 진행을 할게요. 제가 이제 저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막 얘기를 하기 때문에 대본이 없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약간 버벅버벅거리고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참고해서 들어봐 주시고요. 오늘 얘기하는 내용은요. 일단 동아리에 대한 기본 정보부터 좀 드릴게요. 우리가 아는 이제 동아리의 종류부터 따져볼게요. 동아리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는 게. 첫 번째는 정규 동아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율 동아리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일단 쉬운 내용부터 가장 기초 내용부터 얘기를 하고 뒤에 좀 기본이 되는 내용, 알아야 될 내용들을 심화된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정규 동아리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정식으로 진행을 하는 동아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구분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정규 동아리는 학교에서 정해진 동아리 시간 있죠. 동아리 시간에 활동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지도하에 활동하는 동아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율 동아리는 그냥 언제 하냐면 뭐 방과 후에 하거나 방과 후에 진행하거나 아니면 점심시간에 하거나 그러니까 학교 그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그 외의 시간에 이럴 때 그 친구들끼리 모여서 진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정해진 시간에 동아리 시간에 하는 거는 정규 동아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자율 동아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작년까지는 이 자율 동아리 기입이 다 됐지만 이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정규 동아리는 이게 생기부에서 학교 생활 기록부에 500자까지 기입이 가능하고요. 자율 동아리는 동아리 이름 포함해서 30자입니다. 동아리 이름 포함 30자. 그러니까 30자밖에 안 되는 데다가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자율 동아리는 대학의 정보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율 동아리는 이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간에 공부 더 하세요. 공부 더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자, 이제부터 제가 이제 얘기 질질 끄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거. 해야 어떤 동아리 활동에서 알아야 될 거. 1번. 동아리에서 어필해야 될 내용을 먼저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동아리 왜 가입할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동아리 어떤 역할을 할까요? 지금 올해부터는 이제 3대 요소로 바뀌긴 했지만, 많은 대학들이 이제 상위 대학들이 3대 요소로 바뀌었지만, 기본적으로 학종에서 평가하는 거는 학업 역량, 보통 전공 적합성, 그리고 뭐 있죠? 발전 가능성, 그리고 인성, 4대 요소를 봤어요. 물론 이제 올해는 이게 3대 요소로 줄여들어서 이제 보는데, 이 4대 요소를 보는데, 동아리는 중요한 게, 동아리는 이 4대 요소를 다 볼 수 있습니다. 4대 요소를 다 어필이 가능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동아리는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동아리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역할이. 근데 이 4개를 다 어필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동아리 활동에서 동아리 활동이 이제 500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500자가 되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활동을 2개 정도만 하세요. 2개 정도로 꽉 채울 생각하세요. 안녕. 꽉 채울 생각을 하세요. 아, 제 딸내미가 와서. 자, 꽉 채울 생각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세 번째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저도 많지 않아서. 4대 요소가 다 가능하지만 동아리는 어떤 걸 진행을 해야 되냐면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학업 역량하고 어필해야 될까? 어필. 추천. 어떤 활동 추천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활동을 추천해야 되냐면 학업 역량에 관련된 활동이나 활동 하나는 학업 역량 관련된 걸로 연결을 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공 적합에 관련된 활동. 이 2개로만 구성을 하시면 딱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추천이 2개예요.
왜냐하면 발전 가능성이나 인성 같은 것들, 특히 뭐 예를 들면 인성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그의 뭐 예를 들어 뭐 인성 같은 거 있죠. 인성. 이게 지금 따지면 이제 공동체 역량인데 이런 거는 자율활동 같은 데서 어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활동을 통해서 학업 역량을 통해서 어떤 학생의 어떤 학습적인 능력을 세특만으로는 교과 내신과 세특만으로는 다 보여지지 못한 학업 역량을 훨씬 더 어필할 수도 있고 심화 활동으로 어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특만으로 부족한 전공적합에 관련된 내용들을 어필함으로 인해서 그 진로 파트하고 연결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니, 시간이 없네. 마음은 급한데, 할 얘기가 많은데, 자, 그러면 여기서 팁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전공적합 관련된 활동을 할 때는, 이거는 내가 진로까지 밝힐 필요 없습니다. 진로까지는 밝히지 마세요. 그러니까, 진로에 관련된 거는요, 진로 활동에서, 진로는 어필을 하세요. 진로 활동에서 진로는 어필을 하시고요. 동아리에서 진행을 해야 될 것은 관련된 활동으로 중접적인 강조?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소스를 제공해 주는 거지 진로 여기를 가겠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에서는 소스를 막 어필한 다음에 그걸 진로 활동으로 가져가서 생기부에서 이렇게 병렬적으로 엮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적합한 활동만으로도 충분히 그저 다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게 더 좋아요. 그게 좋고 그러면 어떤 동아리 가입해야 되나요? 제일 확실한 거는 어떤 학업 역량, 그러니까 일단 전공적합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는 동아리가 제일 좋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동아리는요, 자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인기 동아리는 자리가 한정되어 있어요. 모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전공적합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에 내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요, 어디든 엮을 수 있는 독서나 토론 동아리 이런 거 좋고요. 그냥 대놓고 국어, 영어, 수학 관련 동아리가 있다면 무조건 괜찮습니다. 학업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동아리는 나중에 어떻게든 다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동아리에 대한 방향을 이렇게 잡으시면 큰 문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더 나아가려면 활동에 관련된 예시들을 막 보여드리고 1학년 때 이런 활동, 2학년 때 이런 활동, 3학년 때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를 가지고 진로 활동까지 엮어서 보여주는 게 가장 좋긴 한데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동아리 관련된 학기초라서 동아리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봤고요. 동아리의 포지션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동아리의 어떤 중요도는 더 커졌어요. 작년보다. 왜냐하면 비교과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동아리 통해서 어필해야 될 것들이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중요도가 높아졌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강조하지 마시고요. 다 하려고 그러면 하수예요. 그러니까 이 4대 요소를 다 어필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학업 역량하고 전공적합성 이 두 개만 포인트를 맞추세요. 동아리는. 그것만으로도 좋은 생기부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오히려 더 좋은 생기부가 돼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관련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일반고대학교 군포 박쌤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